어때요? 네. 이런 거 되게 많았다.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12 그림체 리뷰 시간입니다. 7월에 언제 오나 했는데 벌써 7월도 세 번째 주죠. 다음 주면 이제 7월이 끝나요. 생각해보면 여름이 정말 짧고 굵은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너무너무 덥지만 그래도 이 또한 다 지나가는 시간이 아닐까. 이제 슬슬 이제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한창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요. 아마 2, 3주 뒤면 아마 미세한 바람이 바뀌어 있을 것 같고, 벌레 소리도 조금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공기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느껴지는 시즌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짧고 굵은 여름을요, 그림책과 함께 지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름에 관한 그림책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고요. 선생님과 제가 각자의 시선으로 관련된 그림책들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소개시켜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여름이라는 그림책입니다. 김지연 작가님이시고요. 웅진 중년에서 펴냈는데요. 지난 여름 기억나세요? 작년 여름 뭐 하셨는지? 아니요. 작년 여름 그냥 그러지 않아 똑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뭐 그냥 수박도 먹고 뭐 더웠을 테고. 네,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작년 여름에 뭐 했어, 또 어떤 게 재밌었어라고 했으면 물어봤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할까?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면 물어봐야지. 작년 여름 우리 뭐 했지? 네. 자, 지난 여름에 한 친구가요. 보통 방학 때면 외갓댁을 가거나 친가댁을 가거나 가족 이제 지인들 집에 방문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쓰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그 여름밤에 촘촘하게 정말 빛나는 그 밤하늘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 자주 지냈기 때문에 그 여름밤에 그 마당에 있는 그 평상에 누워서 모기장 하나 이렇게 치고 이렇게 누우면 습하긴 하지만 가만히 누우면 그래도 시원해지잖아요. 모기향 피우고 그다음에 수박도 먹고 이렇게 누워서 보면 진짜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볼 수 있었는데, 이 표지를 보는 순간 그때 장면이, 그때 추억이 떠올랐어요. 여기 보니까 면지에는 그런 별들 볼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울창한 도시의 건물들 숲 사이로 있었는데, 뒤에 보니까요 그 사이에 뭔가 있을 것 같죠. 면지가 이렇게 아주 반전이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주라면 아마 이 정도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여름이고요. 김지연 씨. 엄청 들떠 보여요. 뭔가 근데 가장 들떠 보이는 건 엄마 아이예요. 이 아이를 이제 이게 친간지 외간지 모르겠지만 보낼 생각에 엄마의 표정이 되게 밝아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때 같으면 짐 좀 싸 라고 했을 때 엄청 짜증 부렸을 텐데, 이번에는 좀 다른 얼굴로 짐 좀 싸 이렇게 좀 다정하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도 이제 가죠. 그리고 도착해요. 시골에서 손주를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옆집 손주가 와서 마당에 물놀이도 펴서 물놀이도 하는데 적적하게 계신 어르신들 보면 괜히 가서 과일이라도 더 하나 갖다 드리게 되고 하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그냥 친척들이 오지 않는 어르신들 집이 있다면 간단하게 시원한 거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다 드리면서 인사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 장면 보면서 떠올랐어요. 자, 이렇게 아이가 놀러 왔다가요, 신기하잖아요. 도시만 있다가 시골에 오면 달팽이 하나도 신기하고 벌레 하나 봐도 신기하고 뭐 다 신기하죠. 분명 도시도 있는 풀인데 시골에 오면 달라 보이고, 그런 장면을 아이가 마주했나 봐요. 근데 이 아이가 그 호기심을 못 이기고 밖으로 나가요. 그래도 다행히 집에 익히려던 개와 함께 나가는데, 이때 느낌이 어떨까요? 그냥 막 호기심 가득한, 저는 약간 골목골목길을 좋아해서 막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재미가 있는데 약간 무섭기도 해요. 왜냐면 모르는 뭔가 날 공격할까봐 무섭지만 그래도 발걸음이 이끄는 데로 갔었는데, 이 친구도 아마 이 숲의 향기, 도시에서 맡아보지 못한 숲의 향기를 따라서 이 향기 저 향기를 맡으면 갔던 것 같은데, 그 앞에 있는 개로 이제 앞장서서 같이 그 길을 가다가요, 이게 약간 판타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네. 이 보면 약간 자작나무 같거든요. 근데 약간
강을 만나게 되는데요. 퐁당 빠지게 돼요. 자, 이걸 현실로 들어왔을 때 아이고 혼자 놀면 안 되지. 하지만 그림책이니까요. 마음껏 이 아이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강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 저기 깊이가 얼마큼 될까? 저기 물고기가 살까? 메기가 살까? 저기 고래 살까? 아이들은 물만 보면 고래는 꼭 사냐고 물어보고 저기 안에 상어가 있냐고 물어보고 막 물어보거든요. 그런 상상으로 이 아이는 지금 강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도 만나고요. 엄청 신났어요. 그리고 누군가 또 맞이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이런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든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물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는 엄청 깊었었던 건 줄 알았는데 물이 막상 어린이도 보면 되게 깊지 않았던 물 그런 물도 있고 하여튼 그 여름에 마주할 수 있는 상상과 풍경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모에 말리는 이 아이의 지난 여름은 기억에 지워지지 않을 여름일 것 같아요. 어른이 지나도 늘 기억에 남는 여름일 것 같고요. 잘 놀다가 이렇게 늦지막히 집으로 와서는 이 장면, 이 장면. 다 같이 여름밤 되면 늦게까지 불이 안 꺼지고 음식을 나눠 먹고 왁자지껄하게 노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냥 그 여름에 다 같이 모여서 가족들끼리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꼭 여행 가지 않더라도 시원한 거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바로 휴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이 아이는 또 그 사이에 낮에 그 강물 만났던 그 여운을 남기고 이 밤하늘을 이렇게 같이 바라봐요. 그런데 혼자 보지 않고 늘 옆에 있잖아요. 이 장면이 너무 따뜻했어요. 주인이 앞에 가면 자기도 따라가고 강물에 있으면 같이 앉아있고 하늘을 보면 같이 보는 누군가가 있는 되게 따뜻한 친구 같은 이 장면도 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다시 돌아갑니다. 아이들한테 또 꼭 아이들이 아니어도 돼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때 우리도 발 한번 담그면 되게 좋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작년 여름에 계곡에 한번 잠깐 발 담그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몸을 담그지 않았거든요. 아이를 데리러 갔었어가지고. 근데 돌아보니까 왜 그때 내가 그 물에 들어가지 않았지? 라는 후회가 조금 살짝 돼요. 올 여름은 이 여름이 후회되지 않게 내가 왜 지난 여름에 그러지 않았지? 라고 후회되지 않도록 짧고 굵은 뜨거운 여름을 마음껏 지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있잖아요. 그 피해에 대한 우리가 위로도 하면서 또 즐거움도 누리면서 여러 가지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짧고 굵은 여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저는 리뷰해드렸습니다. 네, 저는 엄마의 여름방학 김유진 그림책 책 읽는 곳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만화 같죠? 제가 아까 했던 괜찮은데요? 이 책을 보면 애니메이션 같아요. 옛날 순정 만화, 한이 이런 거. 근데 왜 요즘에 방학하면 이런 풍경이 나올 것 같아요. 애기가 막 괜찮아요? 쪼글쪼글 막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지쳤어요. 엄마도 몰라. 엄마도 몰라. 그래서 그러다가 엄마랑 옛날 상자 하나 뭔가를 발견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는 여름방학 때 뭐 했어?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맞아. 왜 꼭 그림 일기를 쓰라고 했을까요? 참. 이게 엄마의 그림 일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엄마는 외할머니 댁을 많이 갔나 봐요. 외할머니 댁에 가고 사촌들도 만나고. 그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네, 과거의 얘기, 엄마의 이야기. 사촌들을 만나는데 지난 명절에 만나고 안 만났더니 사촌들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면합니다. 처음엔. 그러다가 장난 한 번에 친해져서 게임도 하고 이제 놀러도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귀신 체험도 하고요. 꼭 해 이런 거. 맞아요. 이렇게 문방구도 가고요. 그 뭐지? 되게 화려한 것 같아 생각보다. 그림이. 그림이 네, 그렇죠. 그리고 되게 세밀하게 묘사가 되게 네, 잘 엄청 됐어요. 잘 돼 있는데 다 생각나게. 네, 네. 막. 어릴 때 와 맞아요. 네, 우리 때는 말이야 막 네, 이러면서 이런 문방구.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어렸을 때 뭐 하고 놀았는지 이 그림체 옛날 상자를 보면서 그림 일기 썼던 거를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았어요. 이거 기억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그럼요. 네. 요즘엔 잘 볼 수 없는. 이거 아침에 해서 햇볕 좀 받아놨다가 네. 뜨겁게 물을 너무 차가우니까 한낮에 받아가지고. 고무대야 수영장. 그럼요.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잠시만요. 이 책, 네. 이 책은 그냥 같이 이야기 나기 너무 좋은 네. 책이에요. 이 장면. 맞아요. 모기장. 또 할머니는 꼭 이렇게 선풍기, 네. 또 배 입을 꼭 덮게 네. 수건으로 덮어주시고. 네. 맞아.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까 이 엄마가 나도 엄마 보고 싶다. 우리 외할머니네 가자. 그러고 이제 외할머니네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을 보면서 엄마의 여름방학 뭘까? 이제 그래서 나한테도 여름방학이 있었고 엄마의 여름방학 엄마가 이제 여름에 이렇게 방학을 휴가를 지내는 이야기인가 했는데 의외였어요. 옛날을 생각하게. 옛날 엄마의 여름방학을 돌려주는 거. 근데 네. 저희가 보다가 작가가 진짜 디테일한 것 같은 생각이 뭐가 들었냐면 아까 중간중간에 탐구 생활도 있었고요. 그래요? 네, 맨 마지막에 네. 봐봐 여기 할아버지가 지금 대머리시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할아버지 가발을 쓰시고 네. 시간이 지나서 할아버지 지금 가발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 엄청 많이 생각을 하면서 요즘의 것도 되게 많이 담아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약간 그림도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체잖아요. 이거 보면서 엄마는 어릴 때 이렇게 했어. 아빠는 맞아요. 어릴 때 이런 방학 때 이런 거 하고 놀았어. 그러면서 한번 얘기도 해보시고 이번 여름방학에 아이들과 추억 쌓고 이 엄마처럼 그림일기나 그림으로 이렇게 좀 남겨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랐을 때 달라질 테니까 여름방학에 딱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나의 이야기를 꺼내서 이거는 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어저께 이 책 읽기 전에 저녁에 이제 떡볶이를 먹으면서 그 떡볶이 집이 예전에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떡볶이 집이 맛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렸을 때도 이렇게 떡볶이에 가는 얘기를 해주고 나서 이 책을 갑자기 읽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 우리의 얘기를 꺼내서 그러니까 아이들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엄마는 그때 어땠어? 뭐 이랬어? 아빠는 그때 뭐 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상으로 어떤 미디어로 접하는 거 말고 나의 이야기를 직접 아이한테 전해주는 거. 그래서 이야기 힘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림책을 만들 때도 나의 숨겨진 이야기를 내 안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꺼내서 이 이야기가 공유되면 이 공유된 이야기들이 힘을 갖고 점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여름방학 이야기라는 주제로 다 같이 모여서 뭘 했었는지도 얘기 나눠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문득하네요. 제가 두 번째로 또 가져온 책은 여름이 지나면 아찬미 그림책이고요. 달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요 앞하고 책하고 그림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좀 틀리잖아요. 뭔가 좀 더 화사한 느낌이 들어요. 이 책은 이 작가님이 그 정원을 보시면서 그리셨대요. 근데 처음에 이제 봄에 새싹이 나올 때 이제 아직 여름이 초여름 때까지만 해도 풀이나 꽃들이 작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생각을 들으셨나 봐요. 여름이 되면 비도 맞고 햇빛도 맞고 해가지고 맞아요. 얘네가 이제 점점 이렇게 물처럼 숲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꽃도 피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비바람도 맞고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좀 훌쩍 자라는 모습으로 여름이 지나고 나면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책 읽으면서 저는 약간 우리 같은 사람? 식물도 사람같이 처음에 태어날 땐 어리고 예, 좀 약했는데 비바람도 맞고 예, 좀 햇빛도 쐬고 좋은 것도 마시고 먹고 그다음에 시련도 걷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나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독립해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네. 시련도 걷고 네, 하기 싫은 것도 하고 맞아요. 좀 좋은 것도 먹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자라서 건강하게 네, 숲을 이뤄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내가 듭니다. 문득 생각났는데 오늘 큰아이랑 같이 주민등록증을 만들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만들 때가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학교 수업 때문에 지나쳤어요. 근데 혼자 못 가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만들러. 그래서 이제 너가 해야 해.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안 해도 한번 해봐라고 했는데 그런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덩치만 컸지.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그냥 이런 책을 지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을 이제 나가서 마주하게 된 이 작은 일부터 그러니까 어떤 민원을 넣고 내가 처리할 일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이제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서 이제 꽃을 피우고 때로는 비바람에 꺾이기도 하겠죠. 뜨거운 볕에 쭈그러들기도 하겠고요. 그런데 이 책처럼 그 시간이 다 여름이 지나고 나면 꽃도 피우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잎들은 또 지겠죠. 근데 그게 쓸모없이 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잘 자라기 위해서 지고 하는 거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이런 시간을 지금 마주하기 전에 지금 마지노선에 있겠구나. 이제 한 발 내딛으면 정말 뜨거운 햇볕과 비바람이 칠 텐데 라는 약간 걱정과 응원과 하지만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생각나네요. 네. 잘 자라서 그럼요. 네, 근데 예쁜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 그런 시간들이 다 맞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는요, 파란 파도라는 그림책을 갖고 왔습니다. 바다에 가면 커다란 파도가 오잖아요. 잔잔한 파도도 있지만 그 커다란 파도가 일렁일 때 우리는 참 그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자금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이 파란 파도는요, 이 말의 이름이에요. 네, 왜 이 말이 파란 파도일까라고 하면, 자, 이 책은요, 유준재 글그림 문학동에서 냈는데요, 아주 시원한 파란색이 펼쳐졌습니다. 한 말이 태어났는데 옛날 마을에 태어났는데 그 말이 파란색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약간 돌연변이 같이 이렇게 특이사항이 있는 그 사람이든 동물이든 거에 대해서는 이건 신에 계시한 거니 신을 그 제물로 바치는 게 있었잖아요. 그 파란 말도 군주에게 바쳐줬어요. 그 전쟁에 나갈 때 군주가 타고 나갈 수 있도록 아주 용맹스럽게 잘 단련하라고 이제 군주가 명령을 내렸는데 의외로 그러면 되게 건장하고 멋진 어떤 그 용병이 이 말을 이렇게 풀려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팔을 잃은 한 노병이 이 말을 맞이해서 그 말을 키우게 돼요. 바로 이렇게. 그래서 팔이 한 뚝밖에 없으니까 힘도 못 쓰잖아요. 이 어린 파란 말이 이렇게 훈련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 그걸 꿋꿋하게 버텨낸 이 노병이 잘 단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다리도 두터워지고 날쌔지고 했는데 제가 어떤 말이 한 문장이 저를 섬뜩하게 했는데요. 뭐냐면요. 다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졌지만 두 눈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 이거 보면 그 작가님이 그 눈의 차가움을 엄청 살기가 있게 그려놨잖아요. 눈이 차가워졌대요. 그럼 차가운 마음을 갖고 차가운 눈을 가진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떻게 될까요? 변하잖아요. 이 전쟁에서 엄청 그 강철하게 아주 강력해진 다리로 잘 싸우게 돼요. 근데 눈은 차갑잖아요. 그래서 싸움만 잘하게 되는 거예요. 싸움만 너무너무 잘하게 되고 그 잘한다는 소리에 더더욱 더 강력해진 이 파란 이 말 뒤에는요.
용병들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대해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 파란 말이 화살에 맞는 그렇게 무적 같은 그 파란 말이 그 화살에 맞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엄청 커다란 어떤 무력에 의해서 화살을 맞은 게 아니라요. 아주 작은 무언가에 의해서 이 파란 말이 쓰러져요. 왜 파란 파도라고 했냐면 이 파란 말이 아까 그 두텁고 강력한 다리를 썰 때 마치 파란 파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서 파란 파도였거든요. 이 파란 파도가 이제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저 파란 말은 우리 군주에게 바쳐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신이 주신 말이야 했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저 말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 저 말을 없애야 되라고 이제 웅성웅성 사람들이 하게 되고 이 말은 이제 족쇄를 발에다가 잡게 됩니다. 그런데 노병이 이 말을 키웠던 노병이 와서 그런 말을 이제 내가 너를 풀어줄게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파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너무 잘 띄잖아요. 그래서 숟가루를 이렇게 꺾어서 노병이 한 팔로 이렇게 그 말에다가 이렇게 붙여줘요. 저 이 장면 보면서 되게 짠했어요. 이 노병은 모든 걸 다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파란 말이 어릴 때 와서 군주에게 바쳐지고 열심히 이렇게 자기가 훈련을 시켰지만 차가워진 그 눈빛을 보면서 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라고 아마 이 노병은 다 예언하고 이날도 예언하고 했었을 것 같아요. 숟가락을 묻히고 노병이 이 파란 말을 데리고 나가요. 그런데 숟가루잖아요. 그럼 뛰면 바람에 날리겠죠. 결국 발칵이 되고 이 파란 말은 쫓아오는 그 많은 군사들을 피해서 어느 곳에 다다르게 됐는데 그곳에서 누군가를 또 발견하게 돼요. 근데 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노병과 함께 이 말은 차가운 또 물을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요 등 위에 누가 있어요. 누구를 태우고 가요. 이 말이 전쟁에 사용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두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유준희 작가가 알려주려고 하는 처음에 시작된 그 전쟁과 끝에 마무리되는 전쟁까지 전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저는 좀 생각하게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결국 이 파란 파도라고 불렸던 파란 말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이걸 맞이하게 되는 그 노병의 마음과 그 다음에 특별하게 태어났지만 특별한 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어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이 말을 보면서 사람들도 많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함이 옳지 못하게 사용되어지고 다르게 사용되어져서 사람이 보는 시선으로 인해서 결말이 좋지 못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모든 것 뒤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과 편견과 어떤 이기심들이 그것도 다 망가뜨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바라보는 그 노병의 마음, 결국 팔을 잃었던 그 노병과 특별하게 태어난 파란 말이 갖고 있었던 그 만남의 순간부터 마무리까지 약간 이 책을 보면서 하나의 영화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 울컥울컥하는 그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파란 파도를 생각하시면서 이 책을 같이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작과 어떤 죽음 끝 사이에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알려주는 것 같고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림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다 같이 이야기 나누기 참 좋았던 그림책이었고 그림이 참 좋았다고 생각해 들었었는데요. 2015년 볼로냐 일러스트 선정된 그림책이어서 더 눈에 들었던 그림책이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림이 참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리뷰에 드린 그림책은 이렇게 4권의 그림책이고요. 아이들이 슬슬 방학한 친구도 있고요. 이미 방학이 아직 앞두는 친구도 있는데요. 이럴 때 엄마들 얘기하죠. 방학 언제 끝나. 하지만 짧고 굵은 방학 언제든 이제 어느 시간도 되면 또 지나가잖아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이 후회하지 않도록. 네. 오늘도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가 또 온대요. 네, 그래서 너무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비 피해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복구하시고 힘쓰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신데요. 대신 감사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또 힘내시라고 응원의 한마디를 건네면서 오늘의 그림책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